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런데 국무총리 인선에서만큼은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연이은 실패 인사, 지켜보는 민심은 그리 편치 않은데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인사청문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돌아서는 총리 후보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총리 인선에 대한 논란들. 어떤 문제가 총리 인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진 사퇴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진 사퇴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총리 지명 이후에 무려 14일 만입니다. 오늘 문창국 후보자는 13분 정도의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국회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문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 의사와 법치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서 지탱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만 강조하게 되면 여론의 정치가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조차 열지 않은 국회, 특히 새누리당을 향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에 대해서도요, 사실 보도가 아니라 진실 보도를 해야 된다면서 끝까지 억울한 심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이 날마다 후보자의 출퇴근길 발언이 생방송된 지 벌써 2주나 흘렀는데요. 이렇게 많은 발언을 하고 떠나는 후보자도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문 후보자도 지명철회 그리고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사이에 놓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이런 싸움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민경욱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한 건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서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사퇴 압박을 하는가 하면 또 생각이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복잡했었는데. 네, 오락가락했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요,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질 때 그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진 사퇴는 불가피했다, 이런 여론과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는요, 앞으로 지명할 국무총리나 장관의 후보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치권, 그러니까 최소한
여당과 협의해서 지명하길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서 김한길 대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마치 우리 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온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인사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못한 대통령이 국회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에 국가정보원과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네.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임명 동의안을 제가를 했죠. 네, 사인을 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 점심시간 시작되기 조금 전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죠. 이른바 그런데 그 차떼기 문제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논문 가로채기 등 갖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그동안 상당히 반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실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요. 현행법상 임명 동의안은요.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7월은 그 세월호 국조는 물론이고요. 인사청문회에 한 달이 될 예정입니다. 네, 7월 아주 바빠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었죠. 네. 그래서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단을 선출을 하고 원구성을 마쳤는데 이거 얼마만입니까? 이거 참 오랜만이죠. 네. 그렇죠. 원래 지난달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요. 네. 거의 한 달을 끊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요.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등 총 18개 회의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236명이 재석을 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진영 의원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장엔 새정치연합의 이상민 의원 등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원구성이 안 돼서 그 상임위를 열지도 못했고요. 이 때문에 총기 사고 이후에 상임위를 열지 못해서 국방부 차관이 양당의 원내대표를 면담하는 형식으로 이번 사건을 보고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투표 이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로 드디어 원구성이 마무리됐다면서 원구성이 늦어져서 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의장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부 다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네.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살 시도 직전에 작성한 메모. 네. 그 메모에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임 병장의 메모장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건데요. 이게 뭐 전체를 다 소개한 건지 그거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이 김민석 대변인에 따르면요. 이 자신의 심경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다면서 자신의 가족과 유가족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 병장이 그 메모장에서 이 군대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범행 동기를 입증할 만한 단서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희생 장병 장례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국방부는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가족들이 지금 희생 장병의 전사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요. 전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할 수는 없고 대신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어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19분이 됐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시간 이제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서부권에는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 북단에서 마포구청 역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시속 30km 안팎인데요. 사대문 안쪽은 종로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세종도 방면 신설동에서 동묘역 쪽으로 밀리고 있고 반대 신설동 쪽으로 종로 1가부터 2가 다시 5가를 지난 신설동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중간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내곡 쪽 이동하는데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뱅뱅 사거리, 이후로 교육개발원 입구로 지나 염곡 사거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도 강남역부터 지금 논현역까지는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친일 사관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갔지만 결국 자진 사퇴로 결론이 났죠. 문창국 후보자의 사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또 당내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여쭤보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분이 약간 좀 독특하신 성품인 것 같아요. 제 말씀은 이제 비정치적이다. 예. 그렇게 보이는데 말이죠. 예. 논란의 중심에 계셨지만 무슨 도덕적 흠결이나 무슨 사상의 문제 이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친일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독립유공자의 아드님, 손자? 손자였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 지금 청문회 시스템이 참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네. 마녀 사냥식으로 사람들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청문회도 문제고요. 야당의 정치 공세도 문제고,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좀 너무 여론 하다 보니까 좋은 후보를 저희가 좀 청문회까지라도 가서 네. 최소한도 국회법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옳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홍문종 의원님도 좀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처음부터. 네. 단지 이제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네. 국민에게 좀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좀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손자였다, 네. 독립유공자의 손자였다든지, 실제로는 내가 한 워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다, 이건 사실은 친일 발언이 아니다, 이건 신앙적 발언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네. 또, 더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총리 후보자는 야당에게도 적극적으로 자기를 좀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던 네. 겁니다. 그 후보자가 청문회 가기 전에도 말이죠. 네. 청문회 가서 말하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네. 기자들이 물으면 간담회 같은 걸 좀 해서 좀 설명도 좀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통 안 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길가에 서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동안 하는 동안.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네. 이런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네. 총리가 부재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홍원 총리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사의 표명한 후에 이제 60일 가까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국정에 공백이 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사표 내신 분이 사표를 내시기로 한 분이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네. 하여간 이렇게 된 이상 또 좋은 총리감을 골라서 네.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총리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국무총리 이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 뽑으세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한 대통령 책임자가 아니고 이 내각 책임제 요소를 가미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제도라는 게 있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대통령이 독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거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말이죠. 내각 책임제적인 그런 이 요소를 가미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하면 되는데. 새누리당에는 총리감이나 장관감 없습니까? 저도 지금 하신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장관들을
국회의원들 중에서 많이 차출해서 쓰면은 네. 청문회도 별 문제가 없고요. 하도 이제 많이 닦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내각제 요소를 말하자면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하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어쨌든 또 국회는 이미 잡아놓은 고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외연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네. 또 그 다른 쪽에 있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나 이건 대통령의 그 통치 기반을 좀 넓히고 대통령의 그 성공을 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해주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예. 책임 정치가 안 됩니다. 지금이 새누리당 정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새누리당이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같이 뛰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진출을 해서 네. 위원 내각제처럼 새누리당의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기피합니까? 아니, 기피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일정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동안 이제 우리 그 정부를 운영하는 행태가. 네, 그걸.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거기 많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주 퀄리파이드 된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홍원정 의원님도 계시고요. 아이고, 뭐 저는 뭐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건의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나라의 분권 정치가 또 가능해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부담이 안 가고 말이죠. 또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생기면 내각이 또 다 바뀌고 또 다시 또 새누리당 분들이 들어가고 말이죠. 이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그 인사검증 실패에 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또 야당에서는 굉장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게다가 인사위원회를 좀 만들든가 무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김기춘 실장님께서 물론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그만두셔야 할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무총리가 2번이나 낙마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분이 다 인사검증을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안대희 후보자가 그만두신 이후에. 국민들이 빨리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 10일 내에 그게 총리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사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이 충청도 분이시죠. 그분이 언론인 출신이죠. 청년 결백하게 사는 사람이죠. 독립유공자 아드님이시죠. 손자. 뭐가 사실, 손자이시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분을 사실 추천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이 총리, 지명이 되신 이후에 약간 언론이랄까 아니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랄까.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KBS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언론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김기춘 실장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책임지실 필요도 없지만 이 문제만큼은 사실은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잘못한 거기보다는 여론이나 사실은 야당이나 이런데 또 성급하게 지금 저희 당 안에서도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책임을 많이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당내에서 이제 지도부를 뽑는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선 선거인데.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모든 선거는 다 시끄럽고요. 선거가 시끄러운데 맛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선두 주자가 이제 2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 분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이제 밑에서 돕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제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상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 두 분이 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당 대표가 도대체 우리 새누리당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절대 이거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네거티브가 나오네요. 아이고, 이게 참
오늘인가는 뭐 서로 오늘인가는 뭐 서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말은 한 것 같은데. 예, 그러셔야죠. 이럴 때 정책 선거를 해야 됩니다. 당내에서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제가 매니페스토 운동가인데.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홍문효 의원께서도 앞장을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네거티브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매니페스토 운동에 딱 입각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점수 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이 초재선 의원들이 뭐 쇄신 전대 추진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그렇습니다. 4가지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소모적인 네거티브 비방 안 한다. 줄 세우기 안 한다. 단체 식사 등 세몰이 안 한다. 청와대와 주요 당직자 지방단체장 경선 관여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거티브 말씀하셨고요. 이 단체 식사 등 무슨 세몰이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건데. 하지 말아야죠. 예, 하지 말자는 건데 이제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뭐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막 뭐 한다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이른바 1, 2등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나 저나 사람들을 만나려면 뭐 그래도 식사 자리라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식사 자리로 상징되는 돈 쓰는 일,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구태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의미죠. 그 식사야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거고 요즘은 또 후보자들은 돈도 못 내게 해요.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돈도 못 냅니다, 저희들은. 그렇죠. 그런데 뭐 식사한다고 모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이렇게 세몰이를 하는 관행이 있으니까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재선 의원들은 사실은 좀 곤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배 의원님들이 오라 그러면 의견이 어떻든 그것도 또 뭐 안 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에서 이제 맨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초재선 의원들은 우리 자구책으로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오라는데 다 가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근데 뭐 시간은 없고 오라 뭐 이제 시간은 겹치고 뭐 그래서 아마 좀 고민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그분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4가지 금지사항 하자는 게 다 옳은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뭐 특별히 그분들이 뭐 틀린 얘기 한 건 아니고요. 이해합니다.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지지도가 말이죠. 많이 떨어졌어요. 한때는 이 새정치연합하고 똔똔이 된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세월호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창국 후보자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점수 얻을 일을 사실 잘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좀 우리를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지지율을 회복해야죠.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되실 당 대표가 되시거나 최고위원이 되시면 어떤 보관으로 지지도를 높이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여간 저희 당이 이제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뭐 과거 세대다 미래 세대다 젊다 늙었다 뭐 광주냐 부산이냐 뭐 대구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새누리당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고 자기가 말하자면 그 이론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저희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약간 그 일에 약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자진 사퇴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
분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883님께서는요. 늦었지만 사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를 않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마무리하고 물러나셔야죠. 이렇게 적으셨고요. 7553님께서는 인사청문회까지 갔어야 합니다. 가서 따질 건 따지고 해명할 건 해명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안타깝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자진 사퇴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5652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말 내내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길래 사퇴를 결심한 건지 궁금하네요. 사퇴는 안타깝지만 빨리 다른 인재를 구해야겠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9404님께서는 총리라는 중요한 자리에 적절치 못한 인사였습니다. 사퇴 잘했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국정 공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각 개편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심상정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에서 농성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농성하고 계십니까?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데요. 예. 오늘 그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 이 상임위의 그 비교섭단체 TO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정당별로 추구하는 가치와 대변하는 계층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생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정당인데 그걸 위해서 또 원내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보 정당을 환노위에서 배제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예 TO 자체를 배제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상임위 정수 규칙에 따른 거라 하더라도 그 수적 논리가 정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환노위에는 반드시 정의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예. 가장 인기가 없는 상임입니다. 인기가 없어요? 네, 인기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입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제대로 채워지지를 않아서 정수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배정하거든요. 새누리당에서는. 예. 그런데 환경 보호나 또 노동권을 위해서 그걸 사명감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환노회에서 배제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국회라는 데가 그 각기 그 추구하는 가치나 또 전문성을 살려서 상임위를 배정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당은 의 경우는 인기가 없는 이 환노위에서 일을 해야 한다. 아니 다른 정당은 뭐 노동의 가치나 또 환경 생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안 오시는 건데 저희는 뭐 그것이 저희 당의 존재 이유고 또 저희 당이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서 배정해야 되는데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TO 결정을 하면서 아예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소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인데 다수의 뜻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뜻이 그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그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시 시정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정수 규칙 만들기 전에 좀 미리 의견을 얘기하시거나 할 기회가 없으셨나요? 저희는 그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정수 규칙을 거론하는 것도 사실 명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이 양당이 서로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뭐 국회법 아니야 규칙 아니야 뭐라도 다 뭐 무시하고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같은 상임위에도 31명이나 되고 환노에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15명밖에 안 돼요. 그 상임위원회마다 숫자가 들쑥날쑥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섭단체 두 당이 선호하는 그런 데는 많이 배정하고 그다음에 인기가 없는 환노에는 15명밖에 배정을 안 해놓고 그것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교섭단체 TO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걸 핑계로 해서 지금 이제 다른 당은 크게 환경과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저희는 이 문제를 중시하는 정당이니까 꼭 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15명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 국회 때는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7명이었고 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 합쳐서 8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를 이번에 조정하면서 새누리당은 8명으로 늘고 그다음에 야당이 7인데 그건 전부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 한 명쯤 더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어요? 뭐 2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명을 배정하는 것을 그렇게 배제해버리는 것은 참 왜 이렇게 국회가 각박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판단에는요, 일단 지난 전반기 때 유일한 여소야대 상임위였거든요. 여소야대였다? 네. 그래서 그 재벌 대기업의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상임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책도 만들어냈고요. 또 삼성 문호조 전략이라든지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의 단초도 마련했고 또 뭐 쌍용 자동차 해고무효 판결이라든지 또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학물질 평가 등록법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계에 좀 일정하게 부담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국가로서 지금 뒤늦은 것이고 어렵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이 이제 절대 여소야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소야대인 상임위가 갑자기 여대 야소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되지 않나. 특히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생명 존중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하고 예.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할 때 저는 국회 상임위 중에 가장 비중 있게 강화돼야 될 상임위가 바로 이 환경노동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당이 8명, 야당이 7명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이 저 상임위라면서 그 6만 하고 1명은 저 정의당에 할애하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양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게 원래는 야당이 더 많았던 상임이니까 네. 네. 저는 여당이 그러니까 이 TO를 16명으로 해서요. 네. 여야 동수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명 더 늘려달라. 이완구 원내대표께 제가 적극적으로 그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안 해줘요? 아니 뭐 검토를 하실 것으로 생각해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농성 계속 하시겠네. 이게 뭐 작은 문제 같지만 네. 이게 뭐 작은 정당의 중요한 문제다. 뭐 소원 수리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고 또 마땅히 그렇게 고려해야 될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네, 문창구 후보자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건 뭐 찬성하시죠? 아니 뭐 당연하죠. 예, 당연히 보시는데 뭐 사퇴한 이에 관해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인사검증 실패에 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네. 오늘 문창구 후보자께서 사퇴하시면서 네. 사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14일 동안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었고 또 국정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유감 한마디라도 표명하실 줄 알았어요. 없었죠? 네, 근데 한 말씀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애당초 총리직 같은 공직자로서는 자질이 안 되시는구나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먼저 좀 지적을 드리고요. 네. 인사검증 실패는 뭐 인사권자가 당연히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권자가 누군데요?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죠.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안타깝다. 네. 저는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마치 유체 이탈 화법으로 대통령께서 제3자 인장 논평 내놓으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대통령께서 책임지는 방법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선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 예, 왜냐하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총리 후보자만 3명이 낙마했습니다. 네. 헌정사상 유례가 없고요.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정을 다잡아야 될 시기에 국무총리가 벌써 2달째 공석이나 다름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국정 혼선, 국정 공백 이게 지금 인사 참사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까 당연히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해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언론이 이틀 만에 모든 것을 다 총리 자격이 안 되신다는 걸 드러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청와대 검증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서 대한민국 총리 후보자까지 됐는가? 경악스럽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대통령께서 앞으로 좀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김기춘 실장을 책임을 물으실 의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국민들 뜻을 받들기보다 김기춘 실장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국민들이 아주 몹시 실망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후임자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후임자,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누굴 거론할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식이라면은 후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후보가 있겠냐, 이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듣는데, 네. 저는 공직자에게는 도덕성이 곧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꼭 명심해 주시고요. 네. 저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총리가 아니고 네. 국민을 위한 총리를 찾으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있다. 네. 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중에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이나 또는 식민사관이나 위장전입이나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까?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저는 정여권에서 찾기 어려우시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라. 저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골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세요? 일단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해야 새누리당의 책임 정치도 이루어지고 대통령과의 분권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 아이디어인데 새누리당에는 국회의원 중에 총리할 사람 없냐? 좀 그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기본적으로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잘 아는 분을 총리로 추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천거하시기 전에 야당에게도 의견을 좀 묻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이제 시키는 게 좋겠다는 제가 얘기하면 대부분 찬성들을 하시는데 왜 안 하겠다고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나 자꾸 이제 함합병 올리고 자꾸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옳다. 좀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거 많이 얘기 좀 의견도 나눠보세요 좀. 네네. 대통령 수첩에 올라가 있는 정치인이 많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네, 자진 사퇴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228님께서는요.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8455님께서는 문 후보의 사퇴는 옳은 결정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명될 후보는 역사인식이 바로 잡힌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